네, 오늘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코스닥은 상승 탄력을 더 키우고 있어요. 843선까지 올라온 상황. 코스피는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 안에서 빨간불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시장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이권희 부장,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코스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네, 뭐 엄청난 오늘도 1%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뭐 특정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뭐 15% 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. 이제 오르는 것이라서 뭐 지수가 약간 왜곡 현상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2차전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반도체라든지 뭐 소부장 쪽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꼭 이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지수 왜곡 현상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럼 이 종목들은 어떤지 빠르게 OX 보겠습니다. 먼저 클래시스 볼게요. 신제품 볼륨어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, 뭐 슈링크 두 분은 안 맞아보셨죠? 리프팅 기기인데요.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탄력을 위해서 레이저를 받으시거든요. 피부과에서. 단순히 예전에는 뭐 연예인들 혹은 미용과 관련된 사람들만 받는 거라면 이제는 일반인 모두 다 받는 거기에 이 볼륨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클래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? 오로 일치가 됐어요. 제일 미용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이 누구일까? 대표님? 대표님? 네, 뭐 클래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. 네.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최근에 의료기기 쪽이 좀 쉬어갔었던 부분들은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들 이후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어요.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시기에도 수출이 계속 유일하게 증가했던 섹터가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시장 쪽이에요. 그러면 저는 앞으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, 특히 남성분들 이런 미용 의료 시장의 접근이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. 맞아요. 용이해졌어요. 그래서 새로운 고객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, 저도 맨날 와이프가 가서 좀 맞고 오라고 맨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네. 그만큼 성장 모멘텀 가져간다라면 지금 이제 요저거 오른 거 가지고 다 왔다 말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건희 부장님, 우리 작년에 그 리오프닝 이야기할 때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도 했었고, 뭐 치과 치료기기 기기 이야기도 했었고, 네. 그리고 화장품주 이야기도 했는데 그들이 2차 전지주들이 판을 칠 때 쉬었잖아요. 네. 다시 이들에게도 좀 관심을 줘야 될 때가 왔습니까? 뭐 쉬어도 뭐 그닥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요. 네. 네,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오늘 올라온 클래시스라든지 그 외 원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양호하고 이게 국내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해외로 서로 확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오늘 아까 얘기하신 볼륨어 같은 경우 저도 찾아봤죠.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제 저 원텍을 주로 많이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올리지오랑 비슷한 이제 리프팅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, 결국에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여기 얼굴에다가 뭐 십자가 같은 거 막 그려가지고 뭐 쏘더라고요. 네. 근데 결국엔 그게 피부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레이저 이제 저주파 레이저 치료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관련된 이제 뭐 주파수로 이제 하는 치료가 있는데, 이게 이제 고주파 치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쪽 관련돼서 지금 리프팅 쪽으로 이제 사용한 후기들을 오늘 쭉 읽어보고 왔는데 후기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해외에서도 좋아하겠죠. 예,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볼륨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이스 메디칼에서 만든 기기라든지 원텍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피부 미용 기계들 쪽의 성장성은 앞으로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한 우상향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클래시스는 두 분의 오 의견을 다 받았고요. 두 번째, DB 하이텍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반도체 소부장이 뜨거운 와중에 또 팹리스 부분 물적 분할 통과 이후에 사실 처음에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DB 하이텍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많이 걸로 빠졌었죠.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어요. 이게 왜 그런 건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. 전망은 밝다. 왜 밝을까요?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?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? 그때는 이제 물적 분할하고 사실은 뭐 다시
LG 에너지솔루션처럼 상장할까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상장 안 한다고 했죠. 네. 물적 분할만 하고 사실은 사업 분야만 나눠서 회사를 좀 관리하기 편하게 용이하게 하겠다. 그래서 이제 팹리스 부분을 따로 떼내고 또 제조 부분을 따로 떼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파운드리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그동안 이제 DB하이텍이 장점이었던 8인치 사업을 뭐 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웨이퍼도 12인치도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 2.5조 정도, 2조 5천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지금 현재 대세죠. 전 세계적인 대세인 300mm 이제 12인치짜리 이제 웨이퍼 관련돼서 지금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좀 갖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빠진 부분에 대한 뭐 제자리 돌리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후의 성장성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DB하이텍 O 받았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는 한솔케미칼이에요. 업황 악화에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좀 선방할 수 있을까? 한솔케미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. O예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화학 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너무 투자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시황도 좀 급변하는 게 없지 않아 있고. 화학이 좀 많이 어렵죠. 네, 사이클 한번 잘못하면 몇 년 물려 있고. 그치. 이 한솔케미칼은 어때요? 뭐 근데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다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. 뭐 경기 위축이라든지 또 작년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고 또 중국 리오프닝이 지연되면서 또 업황 둔화도 있었고 특히 이제 한솔케미칼처럼 약간 특수가스하는 쪽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요한데 뭐 처참했죠 작년. 올해도 썩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억눌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다 선 반영됐다라는 거예요. 아까 뭐 DB하이텍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은 작년 한 8, 9월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냥 옆으로 쭉 행보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그리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전통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은 바닥권에 놓여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또 투자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저께인가요? 그 보면은 세트 업체들이 조금 이제 부품 좀 조달 얘기가 좀 있다. 얘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기사를 본 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고 이게 당장 업황이 그렇다고 해서 뭐 V자로 반등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긴 쉽지 않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최근에 OLED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성장 모멘텀을 좀 찾아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대감 또 반도체 업황 바닥이 되었던 기대감도 본다라면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주가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O 받았습니다.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시죠? 볼게요.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유창희 대표의 키워드는 자동화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이제는 장비다라는 이원희 부장님의 의견 볼까요? SM코와 TSI가 나왔습니다. 이 TSI 장비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?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뭐 워낙 핫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죠. 뭐 그렇죠. 에코프로 BM이 아주 선두에 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LNF가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소재단은 지금 돌아가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작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공장 증설 이슈,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할 텐데 관련해서 지금 장비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쪽 섹터가 오늘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. 많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윤성 FNC였고요. 이 윤성 FNC가 하는 일은 보면 전국 공정의 첫 단계죠. 이제 그 배터리를 2차 전지 만들 때 처음 단계인 믹싱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게 윤성 FNC고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TSI입니다. 그래서 TSI가 근데 윤성 FNC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되게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. 물론 이제
공장의 규모라든지 용량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차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뭐 3,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TSI가 그 갭을 좀 메꾸거나 아니면 윤성 FNC가 좀 내려오거나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TSI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다수 업체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력이 있고요. 22년 말 기준으로 한 2,600억 정도의 수장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이연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? 지금 이제 한번 1차 상승이라고 하기 좀 뭐하게 바닥에서 조금 들어 올렸는데 지금 저는 한 17,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 조금 급하게 떨어진다,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한 11,500원 정도에서 끊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 17,000원. 이제는 장비다. TSI를 투자해 보겠고요. 그리고 자동화 갖고 오셨어요. 저희 어제 포스코 ICT 이야기하면서. 포스코 ICT 좋죠. 네, 로봇이 가고 나서 좀 쉬니까 이제 자동화, 공장 자동화, 물류 네. 자동화 애들이 간다라고 했는데 SM코어도 또 관련한 업체잖아요. 그렇죠. SN코가 그 SK 그룹이죠. 그래서 물류와 자동화 설비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좀 확보해 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일단은 뭐 최근에 발표된 거 그 정부가 이제 그 550조 정도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, 유치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공장 증설인 것인데 뭐 이게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국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네. 미국도 인건비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을 때 주목을 했었던 게 로봇하고 물류 자동화예요.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. 물류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면 활용하지 적게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.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어떤 수주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그 SK그룹의 계열사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SK 쪽만 뭐 수주를 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. 뭐 고루고루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뭐 로봇,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. 맞아요. 그러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라면 순환매 측면에서의 반등,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주가 자체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상단 7,000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고 7,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저는 한 8,500원, 뭐 9,000원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뭐 최근 짧게 본다라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입니다. 하단이 한 6,300원, 상단이 한 7,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6,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그 가격대의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SM코어를 저희는 또 8,500원까지 바라보고요. 손절가 6,300원 제시했습니다. 현재 구간 동시호가에서 시장 상황 보시면 코스피는 0.48%의 상승 강보합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2,446.52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.21% 오른 843.5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, 부장님? 네, 뭐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었습니다. 네. 예, 지금 최근에 상장 이후에 한 이틀, 뭐 2, 3일 올라가다가 쭉 빠졌는데 그때도 따상 뭐 한 논란이 있어서 이제 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저평가 상태로 이제 상장을 한 걸로 같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,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납품 이력이라든지 뭐 디즈니와의 꾸준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회사고요. 향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가운데서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바닥에서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갖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나왔고 오늘도 거의 이제 오후에 급하게 지금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지금 한 15% 정도에서 마감될 것 같은 거의 뭐 예상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스튜디오 미르 한번 이 자리에서는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유창희 대표님 눈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? 성우하이텍을 좀 봤습니다. 뭐 오늘 성우하이텍뿐이 아니라 화신, 그리고 뭐 이화산업, 이런 기업들이
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기아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미국 IRA 수정 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. 어쨌든 자동차 완성업체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뭐 솔직히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간다라면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뜻인데 그렇죠. 그럼 전기차 부품주들이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올라온 것이 아닌가. 특히 성우하이텍은 배터리 케이스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그동안 이제 설정되었던 한 7,300원 저항대를 돌파시켜주면서 7,800원대까지 한 8%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성우 하이텍의 주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8%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성매는 수급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그동안 2차 전지를 좋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고요.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.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.